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강입니다. 1강, 2강, 3강, 4강, 벌써 5강이네요. 30강 중에 5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부담이 되는 양도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3번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직접 손으로 쓰면서 분명히 실력 향상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강의를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5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페이지 수로는 13페이지고요. 자, 항상 얘기합니다. 저희 CAT는 코드, 해결을 위한 answer, 답을 찾는 트레이닝 훈련 과정의 약자다. 자, 독해의 기본 원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간 다음에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인가를 내가 알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수능의 코드다. 근데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지 글의 내용과 무관한지를 네가 따질 수 있는 게 수능 코드다. 누누이 말했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정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밖에 안 됐었던 무려 후덜덜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뭐부터 먼저 해드릴 거냐면 빌드업을 저희 교재 25쪽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25쪽? 네. 25쪽. 자, 25쪽에 가시면 거기 순서 삽입 문제 코드라고 되어 있는 중요한 핵심 정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문제가 어휘 문제고 순서 문제가 아닌데 우리 영어 독해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이걸 심화시킨 게 빈칸 주제 제목 함축 의미고 이걸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강조점이 다를 뿐 내가 수능 독해를 풀기 위해선 중요한 포인트는 다 잡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어휘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순삽에서 필요한 지시사 연결사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25쪽에 그걸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25쪽입니다. 자, 순서 삽입 문제 코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왠지 느낌이 이거 같아. 흐름상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특히 순삽은 3번 얘기할게요. 지시사 연결사의 퍼즐 맞추기입니다. 다시 지시사 연결사의 퍼즐 맞추기예요. 다시 지시사와 연결사의 퍼즐 맞추기입니다. 뭔 얘기다? 이미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에 여러분이 지시사와 연결사를 다 개무시하고 왠지 이렇게 해도 답이 될 것 같아라고 푸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아니에요. 연결사 지시사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테트리스의 그 퍼즐들을 맞추듯이 네가 얼마나 여기에 이 문장들을 잘 집어넣고 잘 끼워넣고 잘 배열하느냐가 수능의 코드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선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자, 거기 적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3가지 코드를 아셔야 돼. 지시사의 코드야. 당연한 얘기인데 단수는 단수로 받죠. 너무 당연해서. 복수는 복수로 받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까드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 텐데 단 서치는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서치가요. 형용사로 쓰일 때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앞에 단수가 나온 것을 서치로 받을 때 복수로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만 받아야 되잖아. 근데 서치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앞에 나온 단수를 서치를 통해서 복수로 변형해서 수가 변형이 가능해진다. 수능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 그 친구 알아? 단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많이 알고 있어. 충분히 복수로 받을 수 있죠. 한국말도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영어도 똑같아요. 형용사가 돼서 사람들을 꾸미는 순간 대답을 할 때 앞에 있었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자, 2018학년도 수능 37번. 대수능 37번 실제 순서 문제에서 나왔던 코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A의 마지막 문장에선가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라고 해서 전체 원시 공동체라고 받았던 것을 B의 맨 앞문장에서 such societies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A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는지를 물었던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나 그랬습니다. 뭔 얘기죠? 지금 공동체와 사회는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저와 같이 1강부터 4강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은. 근데 문제는 얘는 분명히 단수야. 얘는 복수지. 근데 서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수능 코드는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20학년도인가 2021학년도 실제 대수능 순서 문제에서도 앞에서 그린 텍스라고 단수로 나왔어요. 환경세.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그 그린 텍스를 such taxes라고 복수로 받았던 수능 코드가 또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당연히 이 원칙을 따른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연결사 코드. 이게 별표 5개나. 이게 진짜 중요하다. 별이 5개. 지금 제가 하는 말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수능 영어는 원칙이 있어요. 논리적인 코드가 있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몰랐던 것뿐이야.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 거기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괄호 1번에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괄호 2번에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즉 통칭 순접일 때. 그리고 거기 있는 것처럼 동사관계가 반대일 땐 우리가 역접과 대체라고 나누고요. 그리고 이 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죠. 얘들아 부탁이야 쓰면서 공부해. 니들 수학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푸니? 아니요. 시험장 들어가서 손으로 직접 다 수기하면서 문제를 푸시죠. 영어도 마찬가지야. 우리 뇌는 손으로 썼을 때 이 뇌의 신경이 이 근육에 감각돼 있는 그 정보를 빨리 더 흡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실 때에는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공부를 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구매해서 반드시 들으시면서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자, 해보죠. 역접과 대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대체는 역접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 이것도 중요해. 동일한 방향성. 이해되실까요? 자, 역접 코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However. 이걸 모르시겠어요? But. 이거 다 역접이잖아. 하지만, 그리고 nevertheless, nonetheless 다 역접의 코드죠. 그쵸? 이런 것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러나 역접의 코드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연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잘 보세요. 저 지금 한국말 썼습니다.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맞죠? 그는 피자를 먹는다. 이해되실까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습니다.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어요. 말 되죠? 자, 중요한 포인트. 먹지 않는다, 먹는다. 동사관계가 분명히 반대죠. 근데 역접은요, 있죠?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다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수능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도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피자를 먹지 않는다와 피자를 먹는다를 잘 보시면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모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렵지 않죠? 뭐 이건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아닐 테니까. 근데 그 다음 대체가 중요하다. 대체는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 대신에 이런 연결사잖아.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연결사가 instead, rather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instead, rather 이런 것들이 대체의 연결사다. 근데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있어. 보여줄게.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됐을까요? 대신에 자, 그럼 이제 느낌이 오지. 똘똘한 친구들은. 왜? 대체, 대신이잖아. 리플레이스 하는 거지. 무조건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쟤하고의 약간의 포인트의 차이야. 그래서 나의 사랑은 다음에 대체니까 무조건 대체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받기 아니라는 대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대상이 분명히 바뀌는 거죠.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잘 봐요. 있지 않다와 있다는 반대 관계죠. 맞잖아요. 근데 잘 봐요. 있지 않다 있다가 반대인데 엄밀히 말하면 밖에 있지 않아서 안에 있는 건 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를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이게 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9월 평가원 문제야. 몇 학년도인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9학년도인가? 삽입 문제인데 괄호 2번하고 그 다음에 alternatively라는 연결사가 있었어. alternate란 단어가 이제 대체하다는 뜻이 있으니까는 삽입 문제에서 그 단어가 LYVE 해가지고 이제 부사로 나왔으면 당연히 연결사로 보시는 순간 대체 코드로 보시면 무방했겠죠. 근데 그 alternatively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리더들이 정보가 부족해요 라는 문장이 나왔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래서 힘들어요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었냐면 주어진 문장 네모칸 문장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럼 보세요. 정보가 너무 적은 거 2번 뒷문장은 정보가 너무 없었잖아. 그치? 다시 2번 뒷문장에서 대체 연결사 다음에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라는 문장의 동사관계가 나왔었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리더가 힘들어.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가 나왔었어. 동사관계가. 근데 결론은 똑같았어. 그래서 리더가 힘들대. 그럼 봐봐. 동사관계는 반대인데 같은 말이지. 그럼 그 주어진 문장은 그 2번에 들어갔어야 됐겠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근데 지금 제 말을 들으면 아, 이 정도의 느낌이지. 이게 뭐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문제에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요거는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역접과 대체의 약간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반드시 필기하고 외워야 돼. 진짜 중요해.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즉 통칭 순접일 때,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가 다 해당이 돼요. 예시라든가 결론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뭐 역접과 대체를 제외한 연결사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환원과 첨가는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왜 중요한가 제가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환원과 첨가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뭐야? 기본적으로 둘의 공통점은 동사관계가 같은 거는 공통점이야. 이해됐을까요? 자, 환언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in other words라든가 다른 말로 하자면이잖아.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환원에 포함이 되죠. 이게 당연한 거고요. 첨가는 곁들이는 거죠. 게다가, 또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likewise, 뭐 마찬가지로라든가 이해되세요? 또는 in addition, 게다가라든가 to가 들어갈 때도 있죠. 뒤에 뭐 명사 나오면 at the same time, 그렇죠? 또는 also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 첨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둘은 동사관계가 같다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로 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A 다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얘는 대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얘는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상이 바뀐다. 끝.
되게 중요해요. 첨가는 A-다. 환원은 A가 A 그대로 가야 되고 첨가는 A가 A 다시에 다시에 있듯이 그 첨가가 다시가 붙는 순간 대상이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뭔 얘기다? 롯데월드 얘기를 내가 항상 얘기를 해.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자, 탔어요죠?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됐죠? 즉 다시 말해서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계속 나와야 돼요? 당연히 자이로드롭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2초 만에 땅으로 떨어지는 놀이기구라고 해서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바뀌든 아니면 자이로드롭을 그대로 자이로드롭이라고 받든 어쨌든 그 앞에 있었던 자이로드롭을 계속 언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즉 다시 말해서 2초 만에 땅으로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탔어요. 근데 동사관계는 계속 같죠. 마찬가지로 첨가도 잘 봐요.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이해되실까요? 게다가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요. 잘 봐요.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게다가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요. 대상이 무조건 머스트 100%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동사관계는 탔어요 같죠. 되게 중요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 얘기를 왜 한다? 이게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원래 문제가 몇 쪽이었죠? 13쪽이었잖아. 13쪽 가봐. 13쪽 가봐. 13쪽 가봐. 13쪽 가봐. 오케이. 13쪽 가시면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13쪽 가시면 봐봐. 이게 답이 여러분들 문제 풀고 왔지. 2번에 rise가 답이었잖아. 근데 이게 정답률이 21%밖에 안 됐던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따 설명을 해줄 텐데 이거부터 얘기할게. 그 앞에 likewise 있는 거 보여? 13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 줄 2번 앞에 likewise라는 첨가의 연결사가 있어. 그러면 네가 수용적 코드를 갖고 있는 친구라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동사관계는 같아야 돼. 그럼 봐봐. 그 앞이 이렇게 읽혔어야 된다. 자, 봐봐. 네 번째 줄에 satisfied가 있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뒤에 but이 있어. 근데 여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앞에 unsatisfied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but 때문에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는 그걸로 해결이 된 거야. 근데 봐. 얘의 포인트가 뭐였어? 소재 대상이 무조건 바뀌었어야 됐지. 그럼 넌 이렇게 읽었어야 돼.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 만약 우리가 삶에 만족해. 그러면은 안 사니까 경제가 붕괴돼 collapse.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였어?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계속 영원히 충족감을 줘. 대상이 바뀌었지. 첫 번째 문장의 소재는 우리가 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안 사는 경우. 대상.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의 소재 대상은 근데 반면 이번엔 불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만족감을 주는 두 번째 대상 소재의 경우. 이해될까? 지금 대상이 바뀌었어. 근데 지금 rise 앞에 마찬가지로가 있었지. 그럼 그 순간 대상은 바뀌었지만 동사관계 계속 어때야 돼? 탔어요야. 그럼 그 앞문장에 경제가 붕괴된다. 그럼 여기도 경제가 붕괴된다야. 뭔 얘기인지 알아? 결론. 문장이 이렇게 읽혔어야 돼. 네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안 사잖아. 그럼 경제가 붕괴돼. 근데 네가 불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영원하게 충족감을 주면 어쨌든 마찬가지로 똑같이 붕괴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왜? likewise 때문에 동사관계는 계속 같아. 대상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원래 2번의 rise는 해설서의 drop으로 바꾸래. 쫄지 마. collapse로 바꿔야 돼.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 그리고 방향성을 따져. collapse는 붕괴되는 거니까 낮아지는 거지. 근데 rise는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하는 거니까 방향성이 반대니까 얘가 답이 2번이네.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3쪽 잠깐 가보러 간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자,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뭔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독해를 얼마나 족같이 하고 있었는지 어머 죄송해요. 네 앞으로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순서 코드는 선지 제거가 중요해요. 이것도 뭔지는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 알아. 그리고 이 얘기는 다른 인강 선생님이나 형광 선생님도 많이 해. 이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리고 삽입 코드는 선지 번호를 사이에 두고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의 논리적인 비약 유무를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알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뭔 얘기야? 주어진 문장보다 비약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렇게 풀어. 주어진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장을 1번에 넣어보고 2번에 넣어보고 3번에 넣어봐. 그 왠지 맞는 것 같아 하고 찍어. 당연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번호가 2번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경제가 좋다라는 동사의 방향성이 나왔어요. 근데 but 하면서 경제가 좋대요. 그럼 이제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경제가 상승해요. 경제가 상승해요. 동사 관계가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대인 역접의 코드인 but이 들어가겠어요? 논리적 비약이 생기니까 답이 2번입니다. 이게 수능적 코드예요. 제가 지금 주어진 문장 봤나요? 안 봤잖아. 원래는 이게 맞다고. 수능은 이걸 요구하는 거야. 주어진 문장이 없어도 여기가 답인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보고 넣어봤더니 맞으면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근데 내가 그랬지. 가끔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어떤 문제도 있다고. 논리적 비약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땐 어려운 문제고 그땐 주어진 문장을 봐야 돼. 그게 원칙이야. 끝. 난 중요한 얘기 다 해줬다. 25쪽에서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다시 13쪽으로 가봅니다. 요건 뭐 계속 제가 얘기하니까. 수능 독해의 중요한 코드는 그래서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고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이걸 심화시킨 게 뭐다? 그렇지. 순서 삽입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13쪽으로 와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복습을 해보자는 거지. 이제 문제를 풀어줄 텐데 어휘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얘들아 보기가 5개잖아. 그럼 너는 5개의 근거를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휘 문제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글을 정말 시발 대충 읽어. 그럼 안 돼. 큰일 나 요즘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올해 수능에서 정답률이 30% 이하인 문제가 4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는 수능이 영어가 1등급이 4.7%고 작년 수능은 7%였기 때문에 작년 수능 기준으로 1등급이 7%였을 때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의대는 원서 자체를 못 씁니다. 제가 그러니까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이런 데는 조금 국어 수학이나 과탐 점수에 따라서 영어가 2가 나와도 쓸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데 의대는 대부분의 경우 정말 거의 100개 중에 90에서 95개의 경우에는 작년 수능 7%였던 때를 기준으로 영어가 2가 나와 버리면 아예 의대 자체는 원서를 못 써요. 아, 서울대는 예외로 합시다. 거기는 이제 영어 비중이 적으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애들 이렇게 대학 가는 걸 보니까 영어가 2가 나와도 워낙 어려웠던지라 국어 수학 과탐이 받쳐주면 정시로 이제 의대가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의대를 가시려면 영어는 무조건 1 나와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영어를 대충 할 거냐고. 뭔 얘기야? 그럼 21%짜리를 어때야 돼? 틀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4-5문제가 30% 이하였는데 넌 그중에 3개는 맞춰야 고정 1이 나올 거 아니야. 목표의식을 가져야지.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이 버 때문에 여기 나온 satisfied와 unsatisfied는 해결이 됐어요. 이미 반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이 likewise가 있는 게 겁나 중요하다고. 그러면 네 머릿속에서는 뭐가 탑재가 돼야 돼? 수능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동사관계가 같아야 돼. 동사관계가 같아야 돼. 앞문장과 뒷문장이. 탔어요야. 근데 분명히 네가 만족해버리면 그때는 물건을 안 살 테니까 붕괴가 되겠지. 하지만 네가 불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영원히 충족감을 주면 마찬가지로 붕괴되겠지. 이렇게 읽혔어야 된다고. 이 얘기야. 왜? 탔어요잖아. 소재 대상은 달라졌잖아. 첫 번째 대상은 만족스러운 경우. 두 번째 소재 대상 달라졌지. 불만족스러운 경우. 끝. 대상은 달라졌지만 동사관계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마찬가지로 붕괴돼요. 이해되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 14쪽 가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겁나 많이 하고 있죠. 네. 근거를 무조건 다 지문에서 찾으세요. 시작합니다. 자, 14쪽입니다. 자, in such past, 지난 수세기 동안 we might learn much about right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우리는 우리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로부터 삶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today, 오늘날에는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생긴 거죠? 맞죠? 변화가 생겼어요. The majority of the message we receiv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받게 되는 메시지의 대다수가 not A from B죠? 오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즉, Granny. Granny가 이제 할머니거든. 선생님, 저는 Granny가 할머니인 거 몰랐습니다. 해도 네가 글을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을 읽었다면 여기에 elders가 Granny와 같은 말 다른 표현임을 알았어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갔어야 돼. 1번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느낌상 맞는 것 같아. 그러지 마. 철저하게 근거를 찾으면서 읽어. 그러면 얘는 내가 근거를 찾으면 위에 있는 무엇과 같은 말인 게 돼. 여기 나온 the wisdom of our elders와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 되니까 1번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는 지문, 맞는 선지가 되겠죠. 맞잖아요. 얘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1번은 답 아니야. 넘어갑니다.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좋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받게 되는 메시지의 대다수가 할머니의 오랜 세상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자 희망하는 어떤 advertising, 광고, executive, 경영자 간부로부터 온대요. 중요한 거, 경영자 간부, 광고 간부로부터 온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넘어가. If we satisfied 나오죠. 만약 우리가 만족스러워요. 첫 번째 대상이죠. 소재. 첫 번째 소재.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purchase해줘. 구매하고 싶어하는 불타오르는 desire, 욕망. 어떤 그런 욕망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경제는 collapse, 붕괴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대상 소재일 경우에 경제가 붕괴됩니다가 동사관계죠. 그 다음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만족스럽다면 그러니까 이때 but은 얘하고 얘를 이미 반대로 해놓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대상 소재가 이번엔 불만족스러운 경우로 두 번째 대상 소재로 바뀌는 거예요. 되셨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만족스럽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매한 상품 중 그 어떤 상품들이든지 불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샀는데 문제는 얘가 there was the promised lasting fulfillment야. 약속받고 보장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줄 것 같은 지속적인 충족감을 계속 전달하게 되면 한 번 샀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충족감을 주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러면 subsequent 그에 따른 판매 수치도 likewise 마찬가지로 하는 순간 지금 경제 붕괴된다. 마찬가지로 그럼 그 다음 동사 탔어요. 경제 붕괴된다. 경제 붕괴된다. 이런 동사로 왔어야지. 그때도 어쨌든 경제는 붕괴가 되는 거야. 왜? 한 번 샀는데 계속 만족스러우면 다른 물건 사겠니?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likewise 보는 순간 아 동사관계 같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 collapse가 들어가는 게 맞지. 방향성을 따져봐. 붕괴는 내려가는 거고 rise는 상승하는 거니까 답 2번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시험장에서는. 드랍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문제는 뭐야? 나는 왜 나머지 3, 4, 5가 답이 안 되는가도 알아야지 3, 4, 5를 긋고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은 찾았어. rise 2번을 뭐 collapse나 드랍으로 바꾸는 게 정답이었다는 건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잖아. 3, 4, 5가 왜 답이 아닌가를 봐야 되겠지. 이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셔야지 돼요. 자 이제 봅시다. We exist in a fog of messaging designed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여기 보세요. 이거 그대로 해석해 봐봐. explicitly가 무슨 뜻인데? 명시적으로. designed는 계획하다잖아. 명시적으로 계획됨이지. 맞아?
우리는 어떤 안개, 또 fog니까 안개니까 뭐 안 보이네 이러지 말고 그냥 영향력 이 정도로 보면 돼. 단어의 의무부여 좀 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우리는 어떤 안개 속에 살게 되냐면은요. 즉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명시적으로 계획되어진 메시지의 안개 속에서 존재하게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갑니다. Not surprising. 놀랍지 않게도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정확하게 의도된 방식대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럼 봐봐. 얘랑 비교를 해봐봐. 의도됐다. 의도된 건 내가 의도를 갖고 했다는 얘기는 계획하고 했다, 계획하지 않고 우연히 했다? 계획하고 했다는 얘기니까 얘랑 같은 말 다른 표현 맞죠?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왜 저기에 손이 가는데? 근거를 찾으라고 왠지 느낌이 하지 말고. 같잖아. 그 다음 갑니다. 만약 당신이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due to your yellow teeth. 노란 이빨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데 왜 노란 이빨을 가졌는데 열등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신은 약국에 뛰어갈 거야. warning strips. 뭔가 하얗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돼. 뭐 치아 미백제래. 그런 게 있나 봐. 그걸 구매하려고 pharmacy 약국에 뛰어갈 거래. 뛰어가 보세요. 네. 이빨이 정말 하얘질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행복해질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 그 다음 봐봐. The lack of any research whatsoever, whatever거든. Coloring tooth shade with life affection is never mentioned. 잘 봐요. 이제 4번이죠. 보세요. 이빨의 색조와 삶의 만족도를 관련시키는 그 어떤 무엇이든 얘네 둘을 관련시킨 연구가 없다라는 사실이 결코 언급된 적이 없대요. 자, 내가 여기까지 글 흐름을 잡으면서 읽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느낌이 오지. 내가 흐름을 잡았으면 아니 둘은 관련이 없어. 근데 왜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미 4번은 답이 아닌 걸 알았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린 그렇게 풀지 말자 그랬지. 솔직히 렉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앞문장까지는 없어요. 그럼 뒤에 있겠죠. 그럼 뒤에 넘어가기 전에 제발 부탁이야. 자, 유기적으로 읽어. 만약에 이 문장이 맞다면, 자, 4번에 렉이 맞으려면 그 다음 문장에서 순접으로 스무스하게 이 문장과 같은 방향으로 글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 문장에서 이 치아색조와 삶의 만족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얘는 맞는 게 되겠지. 그러고 글을 봐야 돼. 이게 유기적 독해야. 확인해보자. Having been. 자, 지금 여기 but이나 nevertheless, nonetheless 없이 역접이 아닌 순접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흐름은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관련이 없다. 자, have told. 말하는 걸 당하는 것이니 들었겠죠. One times a day how to be happy.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하루에 뭐 100번씩 뭐 이렇게 말을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필수적인 밑에 있습니다. 뭐 필수 용품이래요. 이걸 사면서 이걸 구매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고 그리고는 포장재 안에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포장재 안에서 그 포장지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실망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순간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와 이 이빨 색깔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이 동사 관계와 유기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문장이 끝나고 있었지. 그럼 봐봐. 4번이 맞으면 5번도 맞고 5번이 맞으면 4번도 맞는 거잖아. 그러면 둘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죠.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제발 부탁인데 단어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수능 코드를 제대로 알고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